동지는 한때 자신이 투자의 귀재라고 생각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이 1억 원으로 불어났고 소액 투자한 코인도 크게 치솟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후로는 내리막길이었다.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보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빚을 냈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 때문에 동지는 돈뿐 아니라 가족까지 잃었다. 재산을 모두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채 술에 빠진 그를 아내도 딸도 참아내기 힘들어했다. 동지는 이혼을 하고 보증금 없는 월세방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주식으로 재기를 꿈꿨지만 더 이상 끌어올 자본이 없었다. 친구나 친척도 모두 그를 외면해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고 빈털털이었다. 이게 뭐지? 밤늦게 컴퓨터에 앉아 인터넷 서핑을 하던 동진의 눈에 이상한 광고가 들어왔다. 왜 잘못된 길로 걷습니까? 여기로 전화하세요. 당신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동진은 왠지 그 광고에 마음이 끌렸다. 내가 힘들긴 힘든가 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에 끌리다니. 하지만 다음날 동진은 전화를 걸었고 만남을 약속했다. 잘 오셨어요? 동진이 찾아간 곳은 젊은 여자 무당 백화가 혼자 운영하는 점집이었다. 예약제로 운영되어 그 이외의 손님은 없었다. 그냥 돌아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백화의 한마디가 동진의 귀를 잡았다. 다시 주식으로 재기하고 싶지? 그걸 어떻게? 당황하는 동진을 보고 백화는 피식 웃었다. 가진 돈 모두 태성기업에 올인해. 동진은 태성기업을 잘 알았다. 소위 동전주라 불리는 주식인데 한때 동진도 단타로 재미를 봤던 종목이다. 하지만 태성기업은 별 비전도 없는 데다 재무구조도 안 좋은 기업이라 주식시장에선 스멀스멀 상장 폐지까지 소문이 돌고 있었다. 거기는 오늘 내일 하는 기업인데? 과연 그럴까? 동진은 백화의 말을 다 귀담아 듣지 않았고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미쳤지. 이런 헛소리나 듣자고 거기를 찾아가. 하지만 일주일 후 동진은 백화를 다시 찾아갔다. 백화가 말했던 태성기업의 주식이 일주일 사이에 2배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왜 내 말 안 들었어? 보자마자 따지듯 묻는 백화에게 동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번만 더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돈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동진은 부탁하듯 간절히 말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돈은 됐고 나중에 내 부탁 하나 들어주면 돼. 백화가 선홍색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당연하죠. 뭐든 말씀만 하세요. 좋아. 그럼 이번엔 백화는 다시 동진에게 종목을 알려주었다. 동진은 가까스로 300만 원을 구해 그 종목을 사들였고 백화의 예언은 적중했다. 하지만 백화가 알려준 대로 수입을 거두어도 다시 번번이 까먹는 통에 자본금은 계속 300만 원에서 맴맴 돌았다. 동진은 백화를 2번 더 찾아갔고 그때마다 백화가 알려준 종목을 사들여 어느덧 자본금은 1,000만 원이 되었다. 좀 크게 오를 종목 없습니까? 동진은 또다시 백화에게 도움을 청했다. 욕심도 많으시다. 일단 내 부탁을 들어줘야 다음이 있지. 마음이 급한 동진을 약올리듯 백화의 태도는 느긋했다. 도대체 그 부탁이 뭐여? 내 당장 하리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백화는 한껏 목소리를 낮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뭐라고요? 무덤을 파라고요? 동진은 백화의 기괴한 제안에 화들짝 놀랐다. 그럼 그렇게 쉬울 줄 알았니? 큰 돈 벌 정보를 줬으면 그에 맞는 일을 해야지. 백화는 매서운 눈꼬리를 한껏 치켜올리며 꾸짖듯 말했다. 알겠어요. 무덤을 파서 관 안에 있는 상자만 가져오란 말이죠? 맞아. 하지만 절대 상자를 열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왜요? 상자 안에 뭐가 있는데요? 동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백화는 절대 상자를 열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더 묻지도 않고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 동진은 혼자 야산의 공동묘지에 가서 백화가 알려준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삽으로 2시간을 넘게 흙을 파자 묵직한 관의 형체가 드러났다. 휴, 이제야 나왔네. 흙을 털어내고 시커먼 관의 뚜껑을 열어보니
관 속은 텅 빈 채 뼈 조각 하나 없었고 덩그러니 작은 상자만이 한가운데 오독하니 놓여 있었다. 희한하네. 괜히 쫄았잖아. 동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오독나무로 만든 상자를 꺼내들었다. 나야 뭐 전달만 해주면 되니까. 동지는 무덤을 원래대로 덮어놓고 상자만 챙겨 자동차로 돌아왔다. 차 시동을 걸려는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꺼내주면 백화가 너에게 해준 것보다 더 큰 걸 줄게. 뭐야? 동지는 자동차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뭔가 들렸는데? 동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시동을 걸었다. 엄청난 부는 물론이고 여자, 권력까지 다 줄 수 있어.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고 동지는 그 소리의 근원이 조수석에 놓아둔 오독나무 상자라는 것을 알았다. 섬뜩한 기분이 들면서도 그는 상자에 대고 되물었다. 정말 백화보다 더 날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그럼. 그 정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잠시 소리에 홀렸던 동지는 자신이 귀신에 쓰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빨리 돌아가 백화에게 상자를 건네주고 자신은 이 섬뜩한 일에서 손을 떼고 싶었다. 동진이 차를 출발하려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못 믿겠다면 지금 바로 네 계좌에 1억 원을 보내주지. 상자 속 소리가 나자마자 동진의 핸드폰이 딩동 울렸다. 정말 1억 원이 들어왔어. 동진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이제야 날 믿겠나? 백화, 그녀는 널 속인 거야. 사실 그 점집의 주인은 나야. 그런데 그 사악한 것이 나를 여기에 가둬놓고 그 자리를 차지했지. 자네가 날 꺼내준다면 자네를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동진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다. 이 정도 능력이면 다시 가족도 되찾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 동진은 오랫동안 못 본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가는 당신을 꺼내주는 게 답니까? 당연하지. 그렇게만 해주면 나는 영원히 자네의 친구가 될 거네. 동진은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했다. 그래,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잖아. 나한테 뭘 어쩌겠어. 동진은 상자를 열었고 그 순간 바로 혼절했다. 여기가 어디지? 좁다란 벽으로 막힌 사막은 캄캄했고 퀴퀴한 공기에 숨이 막혀왔다. 게다가 벽 한쪽은 따끔따끔한 무언가가 가시돋치듯 박혀있어 동진은 맞은편 벽에 기댄 채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동진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며 점점 지쳐갔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그는 벽에 기댄 채 까무룩 잠들었다. 펑! 어둠 속이 밝아지고 흰 연기가 퍼지면서 백화가 동진의 앞에 나타났다. 찰싹! 백화는 동진을 보자마자 그의 뺨을 후려쳤다. 이런 멍청한 자식! 에이씨, 이 여자가! 동진은 백화에게 맞서려 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몸속에 힘이 빠져나갔다. 너 때문에 이 오동나무 상자에 갇혔잖아. 이번에야말로 그 녀석을 없앨 기회였는데. 그 녀석이라면 상자 속 소리? 그놈은 무덤기 중에서도 아주 사악한 별종이야. 우린 무덤기의 집에 갇힌 거라고. 젠장. 백화는 따끔거리는 가시가 돋친 벽에 동진을 방패 삼아 세워두었다. 동진은 그제야 자신이 오동나무 상자에 갇혔음을 깨달았고 자신의 등 뒤로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가시에 괴로움의 비명을 질러댔다.